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마저 영상을 보시고 재밌어 보이면 처음 영상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무코딩입니다. 앞에 올린 영상들로 오픈빌더의 승인, 챗봇 제작 방법, 배포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2021년 1학기에 학과 이벤트로 사용한 이벤트 챗봇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 화면입니다. 좌측 제네릭 메뉴에 코딩 앤 커피지라는 메뉴가 있네요. 클릭해볼게요. 아참, 학과 이벤트용 계정이라 채널명과 로고는 포토샵으로 가렸습니다. 코딩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네요. 스타트를 눌러서 진행해볼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입력하면 다음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귀찮으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만 알 수 있는 단어를 바로로 넣어서 모든 문제를 스킵하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은 빨간 박스 안에 네이버 폼, 바로 가기를 클릭해 삼행시와 연락처를 입력해 완료되는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이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딩도 회처럼 날무코딩 시작합니다.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만드는 부분과 오픈빌더 권한을 받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만 설명할게요. 오픈빌더에서 블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발화는 입력값을 의미하고 응답은 출력값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블럭의 응답이 동작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발화 키워드를 입력한 경우. 두 번째, 다른 블럭에서 버튼 등으로 호출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주세요. 먼저 간단한 문제들을 만들어 볼게요. 좌측의 내용처럼 퀴즈를 준비해주세요. 사용자가 채팅으로 답을 입력하기에 간단하고 직관적인 문제가 깔끔합니다. 이유는 3번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만든 챗봇에 시나리오를 추가 후 시나리오 이름을 퀴즈 이벤트로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챗봇을 생성하셔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퀴즈 이벤트 시나리오 안에 퀴즈 이벤트 블록을 생성해주세요. 제네릭 메뉴에서 클릭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래도 바라를 한 개 추가해줍니다.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서 텍스트 응답을 추가해주세요.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스타트 버튼은 아직 문제 블록을 생성하지 않아서 블록을 생성한 후 버튼을 만들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퀴즈를 내기 위해 블록을 추가해주세요. 저는 퀴즈를 의미하는 Q, 문제 번호, 정답을 합쳐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기에 편하더라고요. Q1 카카오톡 블럭은 퀴즈 이벤트 블록에 스타트 버튼을 만들어서 출력할 것이라 바라는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 중간중간 저장은 꼭 눌러주세요. 날아가면 슬퍼요. 문제를 입력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퀴즈 이벤트 블록으로 돌아와서 응답의 버튼을 추가해 줄게요. 플러스 버튼 추가를 누르신 후 버튼명을 설정하고 블럭에서 Q1 카카오톡 블럭을 연결해 주세요. 확인,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포를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니 정상적으로 Q1 카카오톡 블럭에 응답이 출력됩니다. 블록 추가를 눌러서 Q2 애플 블럭을 생성 후 바라의 Q1 카카오톡의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Q1의 정답을 Q2의 바라로, Q2의 정답을 Q3의 바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퀴즈 블럭의 응답에는 퀴즈를 넣어주고 바라에는 이전 퀴즈의 정답을 넣어주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까 문제를 만들 때 제가 문제의 정답은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Q3의 문제처럼 사용자마다 같은 답을 대소문자, 띄어쓰기를 다르게 입력 가능한 문제는 바라를 여러 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많이 발생시키는 오타를 학습해 인식할 수 있지만 저건 사용자가 많아진 후에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답이 간단한 문제를 내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똑같은 작업의 반복이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문제만큼 반복하시면 됩니다. 퀴즈 블록을 모두 만들었다면 마지막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Q&D라는 이름의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바라는 당연히 마지막 퀴즈인 Q5 블록에 정답을 넣었습니다. Q&D 블록의 응답에는 축하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추가하고 버튼의 기능을 URL 링크로 설정한 후 네이버 폼 링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폼으로 연결시키면 참여자 목록을 쉽게 엑셀 형식으로 다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폼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네이버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이건 각자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설정으로 이동 후 스크롤을 내려 제네릭 메뉴 설정에서 버튼 추가, 퀴즈 이벤트, 블록 연결, 퀴즈 이벤트 설정을 해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제네릭 메뉴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작업한 내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저장을 하고 배포 탭으로 이동 후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작한 챗봇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 제네릭 메뉴에 퀴즈 이벤트 메뉴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문제를 풀어보면 정상적으로 퀴즈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정상 출력이 됩니다. 네이버 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만든 폰까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노출된 URL을 직접 따라쳐서 저 폼에 들어오신 분은 없겠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무조건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닌 발화에 맞는 응답을 송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의 발화가 공개되면 다들 마지막 시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퀴즈 형식의 이벤트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착순 혹은 미리 1등, 3등, 17등 이런 식으로 이벤트 공지와 동시에 당첨 순서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몇 번째 작성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각 문제를 만들 때 기존 발화와 겹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문제와 답이 비슷하지 않게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답을 입력했는데 다른 발화가 동작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울 경우 힌트 버튼을 클릭하면 힌트가 출력되게 만들어 보세요. 링크를 추가하거나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강의를 전부 들으셨다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시나리오 생성, 힌트 블록 생성, 문제 블록에 버튼 추가, 힌트 블록을 연결 하시는 작업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고민은 해야지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 학과 이벤트용 챗봇 제작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학교 총학생회를 하면서 만들었던 총학생회 챗봇 제작 영상입니다. 학과 이벤트보다 규모도 크고 사용하는 기능도 많아서 영상 제작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실제로 서비스하기엔 괜찮은 퀄리티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딩도 회처럼 날목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